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한테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삶을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지금 당신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거라고 세상이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작년까지는 트렌드가 갓생 살기, 갓생이었는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나답게, 내 속도대로 웰니스로 바뀐 것 같아요. 웰니스에 대해서 나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웰니스요? 웰니스의 정의가 뭐죠? 호텔이나 리조트도 다 무슨 웰니스 프로그램. 웰니스가 뭐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 사람들이 웰니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답게 사는 거, 그리고 경쟁에서 치열하게 막 그런 것보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 호흡대로 사는 게 웰니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한번 검색을 해볼까? 좋아요! 유료 버전 챗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웰니스는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를 넘어서서 몸, 마음, 사회적 관계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상태를 의미해. 그리고 6가지가 있네요. 지금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알아요? 이게 웰니스가 아닌 것 같다. 이걸 보고 있는 게. 피곤하지 않니? 내가 느끼기로는 그냥 뭔가 이것도 약간 압박스러워. 작년에 갓생 살아야 돼 이것처럼 나도 웰니스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거 자체가 역설적으로 웰니스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웰니스를 방해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가 지금 삶에 대한 만족이 떨어지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웰니스 종류별로 보면은 항상 막 잘 자야 되고, 항상 뭐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 있어야 되고, 항상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고,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학습해야 되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나도 20대, 30대 때는 그런 걸로 좀 힘들어하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요즘에 웰니스가 한참 유행이라고 하는데 나도 웰니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라고 해야 될까? 자기마다 다들 속도가 있더라고. 지금 40대 중반의 부모님들은 50년대생들이 많으시거든요. 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전쟁이 있었잖아. 그분들은 밥을 굶던 세대예요. 그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거를 추구하는 게 조금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그리고 90년대에 뉴스 같은 데서 봤던 기억이 88 서울올림픽 때 호돌이 나오고 막 사람들이 거기서 자긍심이나 자부심들이 조금씩 생기고, 이제는 더 좋은 거, 더 괜찮은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문화들이 생겼던 것 같아. 그때부터. 그리고 내가 이제 성인이 됐던 2000년대에 IMF라는 비극을 겪고 90년대 말에 빠르게 회복이 됐고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다시 달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대학을 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90년대 학번 선배들은 다 학생운동을 했어. 페루탄 냄새가 길에서 났었어,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어땠냐면 학생운동을 하던 학생들이 급속도로 사라졌어. 그래서 내 동년배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운동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왜 학생운동 안 했냐? 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거에 집중하는 문화가 생기는 거야. 집단보다는 개인. 집단보단 개인. 어학연수, 해외여행, 견문을 넓힌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았죠. 근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웰니스 같은 거. 나도 외국에 있는 학교를 가봐야 되나? 어학연수 가봐야 되나? 집이 좀 여유가 있거나 하면은 그런 색다른 도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었을 수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못했어.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은 다음 학기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거에 도전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핑계죠. 왜요? 돈이 없더라도 어학연수를 갈 수 있거든. 학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찾아봤다면. 근데 나는 내가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많이 어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멘토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나 스스로도 좀 주눅이 들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안 했어. 안 한 거죠. 못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조바심이 나더라고. 어떤 조바심이요? 친구들 다 어학연수도 가고 뭐 교환학생도 가고 하는데 나는 그런 시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안전한 곳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게 되게 양가적 감정이 드는 거야. 내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뭔가 합리화하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상황이나 지금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학교의 선배라든가 뭐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군가가 야, 괜찮아, 너도 이거 하면은 해봐, 돈이 많이 들지 않고도 너 외국에서 공부해볼 수 있어 라고 누군가가 얘기해줬다면 용기를 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동시에 조바심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자꾸 이제 남들이랑 비교도 하고, 그러면서 20대를 보낸 것 같아. 나는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직장 생활 시작했을 때 그때는 27. 그땐 또 뭐가 유행이었냐면 욜로 이런 거. 욜로가 네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즐기며 살아라잖아. 업무가 많고 해야 될 게 많으면서 빡빡해지는데 또 경제 성장은 꾸준히 일어나면서 임금도 늘고, 그렇게 하면서 소구되는 포인트들이 특히 해외여행 이런 거가 엄청 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유행했던 프로그램 알아? 꽃보다 할배 이런 거. 그러니까 201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런 거, 우리도 잘 사니까 이제 우리도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살자, 우리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즐겨보자, 이런 문화가 그때부터 생겼어. 진짜 인기 많았잖아 그 프로그램. 그쵸. 근데 그렇게 했던 문화가 또 2010년대 중반 말이 되면서 어떤 게 생겼냐면 욜로 하다 골로 간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은 그때부터 대자산 상승의 시기가 온 거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행 가서 쓴 돈이면 이걸로 서울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었네? 서울 아파트를 5천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시기예요. 실거주로도 가능했죠. 왜냐면 대출을 80%까지 내줬었거든, 집값에. 그런 상황인 거를 그때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관심이 없잖아, 일반 사람들은. 집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때 느낀 거예요. 욜로 하다 골로 간다 이런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나 좀 아낄 걸. 좀 아낄 걸. 아껴서 나도 내 집 마련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할 걸. 그리고 2020년대 들어와서 코로나 때 막 억눌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제 눌렸던 게 에너지가, 나는 갓생으로 나왔다 생각하거든. 작년 재작년에 되게 유행했던 게 피트니스, 막 헬스, 바디 프로필 이런 거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모두가 막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막 1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6시부터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출근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퇴근하면 또 영어학원 가고, 그동안 눌렸던 에너지들이 발산이 되면서 처음에는 그게 멋져 보이고 나도 이제부터 다시 오픈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했는데 그게 많이 피곤했나 봐, 사람들이. 그러니까 웰니스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내가 얼마 전에 우리 퍼티님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퍼티님 20대잖아. 취미가 뭐니? 물어보니까 사우나라는 거야. 어머 대박. 나도 사우나야. 되게 좋아해. 근데 난 20대 때 진짜 싫어했거든. 아빠가 끌고 가는 목욕탕 가갖고 막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오래 들어가 있는 게 싫은데, 근데 퍼티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되게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그랬는데 퍼티님이 요즘에 이거 유행이에요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좀 느꼈죠. 사람들이 많이 지쳤나 보다.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될까라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아마도 그것은 끝도 없을 거다. 예를 들어서 신체적 웰니스를 나 하겠어 라고 해서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면에서 조급함을 느끼게 될 거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뭔가 조급함이나 답답함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나보다 더 크게 부를 이룬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그분들 나름대로 그분들이 다 걱정이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걱정을 없애려고 하는 게 너무 쓸데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야.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내가 웰니스가 안 되는구나, 나도 뭐 경제적으로 이걸 해야 될 것 같다, 나도 사회적인 웰니스를 추구해야 될 것 같아, 나 관계가 너무 안 좋아, 그거를 해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육각형의 삶이 있진 않다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과제를 줘, 삶은. 나는 뭘 깨달았냐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겠다는 걸 알게 됐어. 사람들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내가 이 문제를 없애도 다른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걸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왜냐면 내가 지금 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너무 큰 조바심을 갖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좌절감이 갈수록 커져. 또 문제네. 끝이 없구나. 짜증난다. 나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솔직히. 근데 그게 예민하게 만들어, 나를. 그러면서 자꾸 실수하게 만들어. 사람한테 실수한다는 사람한테도 실수하고 나 자신한테도 실수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육각형을 꼭 해야 될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근데 이왕이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그 육각형을 하나씩 하면 되잖아요. 동시에 하지 말고. 인생이 생각보다 길어. 빌 게이츠가 그런 말 했대. 사람들은 1년은 엄청나게 과대평가하는데 10년은 엄청 과소평가한다.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 치열한 30대를 보내고 40대가 되고 나서 내가 느끼는 거는, 이걸 동시에 하려고 했으면 내가 할 수 있었을까? 모든 것들을.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시점에 나한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도 나는 충분히 멋진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아마 분명히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은 다른 영역에서 내가 뒤처지는 느낌을 받게 될 거거든. 그게 오히려 맞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이루고 싶어 하고,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육각형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조바심을 느끼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걔는 걔고 나는 난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는 생각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나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 저 사람이 나보다 건강해 보여. 저 사람이 나보다 업무적으로 뭔가를 많이 이뤘어. 그러면 하나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체적 웰니스, 관계적 사회적 웰니스, 경제적 웰니스, 자기의 역량에 대한 웰니스, 영적인 웰니스, 마지막으로 지적 웰니스. 근데 이게 내가 아까 피곤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6개를 동시에 하려면 얼마나 피곤하니. 그리고 그게 효율적이지 않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하나씩을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약한 게 무엇이고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건강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신체적 웰니스를 먼저 추구해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졌으면 좋겠다.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럼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수 있는 경제적 웰니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뭐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뭐 신체적으로도 좋은데 뭔가 막 허한 느낌이 든다. 그럼 영적 웰니스를 추구해보는 거야.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한 방향으로 딱 정해서 그거에 집중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달라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또 다른 포모를 느낄 거라는 거지. 근데 그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 때 나도 외국 같은 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 외국 교환학생 같은 거 가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그때 나는 알바하고 장학금 받기 위해서 도서관에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나는 굳이 표현하자면 이 기준으로 지적 웰니스나 역량에서의 웰니스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채워졌던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다 막 욜로, 신체적인 웰니스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 나는 그걸 못했지만 그때도 일하는 거를 배웠죠. 지적 웰니스, 책도 많이 보고 그렇게 했던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뭐 관계적 웰니스, 뭐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그런 걸 할 때는 나는 그때 경제적 웰니스를 추구했던 거지. 그럼 지금 와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뭐 영적인 웰니스 이런 것 같아요. 너만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근데 나는 지금이 약간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는 수양의 기간에 있다고 생각해. 내 인생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는 내가 투자를 해서 경제적 웰니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내가 최근에 몸이 아팠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바꾸고 그러면서 신체적으로도 좋아지고 하나하나 했더니 그 과정에서 아,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이 구독자분들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즉 내 지금 현재 삶의 의미와 지향점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정리되는데 웰니스라는 거는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인생을 밀도 있게 살다 보면 지금 네가 추구해야 될 건 이거야 라고 삶이 나에게 과제를 준다는 거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한테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어찌 보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내 삶을 육각형으로 만들 과정에서 지금 당신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거라고 세상이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피하면 된다는 거죠. 나는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의 오시는 분들 혹은 월급쟁이 부자들 유튜브 채널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 채널을 자주 봐주시는 분들 그 사람들한테 그 재정적 웰니스에 도움이 될 만한 건 뭘까?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되고 내가 그 일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내가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노력이 이마만큼이고 내가 당장 소화해내기에 버거울 정도인데도 그걸 내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평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요즘 하고 계시는 지평 넓히는 행동은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투자를 내가 다 섭렵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만 잘해도 되잖아요. 내 개인 삶만 놓고 보면은 부동산만 잘해도 큰 돈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나에게 그러면 안 좋냐 결과적으로. 좋아요. 부동산이라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식이라는 창, 금, 은, 뭐 비트코인 같은 방패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 성장의 즐거움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삶의 의미나 내 일의 의미하고 맞닿아져 있는 순간 그거는 일이 아니고 이제 즐거운 놀이가 되는 거야. 외국에 막 좋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들어보면 구성원들과 조직의 비전이 일치할 때 그때 가장 큰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잖아.
정말 드물지만 내가 일하는 거 자체가 회사에서 나에게 이 일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게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 우리 구독자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찾는 순간 정말 공감하기 어려웠던 나 직장생활 할 때 출근하고 싶다, 출근이 즐겁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돈 벌려고 출근하는 거지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내가 요즘 일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게 최근에 시작한 주간 머니 이슈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거죠. 콘텐츠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부동산, 주식, 그런 가상화폐나 금, 은 같은 기타 대안투자들,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 이런 것들 큰 카테고리별로 주요 이슈들을 정리를 해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걸 해볼까? 왜냐하면 사람들 바쁘니까. 근데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냥 쏟아지잖아요, 정보가.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쉽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하면 어떨까? 그게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시에 그걸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나 역시도 성장을 이루는 거죠. 이런 행동들의 발판이 내가 40대 중반에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죠. 꼭 부동산만으로 모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성숙해졌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꼭 부동산이 능사는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든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든 내 나이가 20대든 50대든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면 그만큼 내가 그거 모든 상황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나를 성장시키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40대 중반에 나한테 세상이 던져준 네가 집중해야 될 건 영적 웰리스이더라고. 네 삶의 의미가 뭐냐, 너는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나는 그거인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러다 내가 다시 너무 무리하거나 막 안 좋아져서 건강이 안 좋아져, 그럼 다시 내가 신체적 웰리스를 좀 추구하겠죠. 그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사는 거지. 진정한 육각형은 없다고 생각해. 약간 외줄타기 같은 거랄까? 이쪽으로 넘어질 것 같아서 이쪽으로 싹 기울면 또 이쪽으로 넘어질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맞춰가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가는 거, 그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일 때 진짜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게 원래 그냥 인생이다. 그게 원래 인생이다.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좀 살만한데 왜 너는 말썽이야? 왜 이제 좀 내 집 마련해서 할만한데 또 왜 갑자기 막 내가 관계에서 뭐 문제가 생겨? 그냥 원래 그런 거고, 살아간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46세의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평온해져. 평온해지고 그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약간 내 삶에서 나를 발전시키는 과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 이 웰리스 이런 걸로 뭐 어쨌든 얘기를 시작했지만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가만히 있는데 이제 좀 살만한데 왜 못 살겠구냐, 내가 이제 이거 좀 해결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냐를 사람들이 되게 좌절하고 예민해지고 하는데, 그것들 하나하나를 뭐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인 거고, 라운드 2, 라운드 3, 라운드 4 난 여기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편해지고 용기가 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레벨업 한 거죠. 질문과 고통이 바뀐 거. 그럼요. 레벨업을 한 거죠. 소리님도 그런 생각 안 하니? 그 전의 기간을 겪어서 지금 소리님이 있는 거죠. 근데 그만큼 내가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님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가고 그게 하나씩 켜켜이 쌓여가지고 나를 그 다음 문제로 데려갔다 주겠죠. 그 다음 문제가 뭐냐, 그건 몰라요. 근데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 그럼 최악은 오히려 그거네요. 30대부터 50대까지 갔을 때 나를 괴롭히는 삶의 질문이 똑같아. 그럼 내가 시간의 밀도를 잘 못 만든 거죠. 내가 회피했거나 내가 도망쳤던 거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문제들에 맞서야 되고, 문제들에 맞서려면 내가 맞설 수 있는 상태여야 되고, 맞설 수 있는 상태이려면 원래 이렇게 하나씩 게임처럼 퀘스트를 깨나가는 게 인생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인생을 살면서 지금 시점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남겨주시겠어요? 저한테 좀 도움이 됐던 책들을 댓글 남기신 분들 중에 제가 5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책을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긍정적이고 용기를 주는 그런 콘텐츠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긋나긋은 여기서 끝!